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뭐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다른 남자 구두가 우리 집 현관에 있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 그건, 그건 오해예요. 오늘도 인생극장 채널에서는 울고 웃는 사연을 전달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매번 빠르게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로 30년을 일했으니까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트를 도는 반복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정감을 줬죠. 아내 윤미와는 25년을 함께 살았어요. 첫 만남은 친구 소개였습니다. 윤미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철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죠. 서로 다른 성격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윤미가 철수의 조용한 면을 채워주고 철수가 윤미의 급한 성격을 다독여줬거든요. 결혼 후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근무해요. 둘 다 독립한 지 몇 년 됐죠. 이제 부부 둘만 남았습니다. 철수는 윤미를 믿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가끔 다툴 때도 있었지만 그건 어느 부부나 겪는 일이잖아요. 윤미는 집안일을 성실히 했고 철수 역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차량 점검이 빨리 끝났거든요. 집에 들어서는데 현관에 낯선 남자 구두가 있었어요. 검은색 가죽 구두였는데 철수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여보 왔어? 윤미가 거실에서 나왔는데 뭔가 당황한 기색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구두가 누구 거야? 철수가 물었지만 윤미는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아, 그건 수리하려고 가져온 거야. 이웃집 아저씨가 부탁했어.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보니 자신이 쓰지 않는 고급 세면용품이 있었어요. 면도 크림과 애프터 쉐이브였죠. 윤미에게 물어보니 친구가 선물해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거실 소파에 남자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죠. 혹시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며칠 뒤 철수는 윤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펜션 영수증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날은 철수가 야간 근무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미는 그날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영수증에는 분명히 펜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구나 2인실이었어요. 철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펜션에 갔다니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가 눈앞에 있었어요. 다음 날 윤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목요일에 영화 재미있었어? 응, 괜찮았어. 윤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속여왔길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철수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급하게 추궁했다가 오히려 증거를 인멸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어요. 며칠을 관찰한 결과 윤미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외출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갔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물어보면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가. 쇼핑하러 가. 미용실 가야 해. 하지만 집에 돌아올 때는 쇼핑백도 없고 머리 스타일도 그대로였어요. 미용실에 갔다면서 머리가 변한 게 없었습니다. 철수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죠. 다음 주 수요일 윤미가 외출하는 것을 멀리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 윤미가 집을 나섰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윤미는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철수도 같은 버스를 탔지만 뒷좌석에 앉아 들키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윤미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외모도 괜찮았죠.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철수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철수는 다른 택시를 타고 따라갔습니다. 목적지는 시외각에 있는 펜션이었죠.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펜션이었어요. 두 사람이 펜션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한 철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 윤미가 돌아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허무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윤미는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철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윤미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틀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25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다음 날부터 철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윤미가 외출한 사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어요. 화장대 서랍부터 시작했죠. 평소에 쓰지 않던 고급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값비싼 파운데이션과 립스틱, 아이섀도우까지요. 철수 월급으론 감히 살 수 없는 제품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성용 향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새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브랜드 태그가 달린 원피스와 블라우스들이죠. 언제 샀는지 묻지도 않았던 옷들이 이렇게 많았을 줄 몰랐습니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는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남자 시계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금시계였죠. 뒷면에는 이니셜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K. 휴지통도 뒤져봤어요. 찢어진 영수증 조각들을 맞춰보니 호텔과 레스토랑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모두 비싼 곳들이었어요. 철수와 함께 갔다면 기억에 남을 만한 곳들이죠. 윤미의 핸드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놔뒀는데 요즘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갔죠. 누군가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습니다. 누구야? 물어보면 친구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통화할 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부드럽고 애교 섞인 목소리였죠. 철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수요일 다시 윤미를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관찰했죠. 남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왔어요. 차 번호까지 외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나올 때 남자가 카드로 결제하는 걸 봤어요. 영수증을 받을 때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민수라고 적혀 있었죠. 김민수? 시계 뒷면의 이니셜과 일치했어요.
KM이 김민수의 이니셜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김민수라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찾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차 번호와 자주 가는 레스토랑 위치를 토대로 추정해 봤죠. 며칠 뒤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윤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윤미 생일을 입력하니 열렸어요. 메시지함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남편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요. 메시지 상대방 이름은 민수 오빠였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관계가 꽤 오래됐다는 사실이었어요. 메시지를 위로 올려보니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병원 일 끝나면 연락할게. 병원? 김민수는 의사였던 거예요. 철수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내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니요. 게다가 몇 달이나 지속된 관계였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새 옷과 화장품, 비싼 식당과 펜션 비용. 모든 걸 그 남자가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윤미는 김민수의 돈으로 꾸미고 치장하며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더 찾아보니 김민수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어요. 지역 종합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습니다. 나이는 52살, 철수보다 6살 어렸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민수도 기혼자라는 것이었죠. 부인과 2자녀가 있었습니다. 철수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윤미와 불륜을 저질렀던 겁니다. 철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5년 동안 믿고 살아온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니요. 두 사람 다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철수는 김민수의 부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이선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어요. 나이는 48, 동네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선희도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철수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섣불리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은 더 많은 증거를 모으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철수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구입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거든요. 철수는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김민수의 부인 이선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이선희가 운영하는 꽃집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꽃집이었어요. 철수는 손님을 가장해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이선희는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48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 선물로 꽃을 사려고 하는데요. 철수가 말하자 이선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몇 년 차세요? 장미가 좋을 것 같은데요. 25년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그렇게 오래 사는 부부가 드문데. 이선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씁쓸한 기색이 보였어요. 선생님은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20년 됐어요. 남편이 의사인데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안 와요. 의사면 원래 바쁘시죠. 그래도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특히 수요일마다 늦어요. 병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철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수요일, 바로 윤미가 김민수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혹시 남편분 성함이 김민수예요.
왜요? 확실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실은 제가 꽃을 사러 온 게 아니에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선희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제 아내가 선생님 남편분과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이선희는 알아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설마, 죄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철수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김민수와 윤미가 함께 있는 모습, 펜션으로 들어가는 장면들이었어요. 이선희는 사진을 보더니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인가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선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철수도 마음이 아팠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알아요? 몇 달 된 것 같아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더라고요. 수요일? 그래서 그날마다 늦었구나. 이선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의문이 풀렸어요. 남편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던 이유, 향수 냄새, 새로 생긴 습관들까지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선희가 물었습니다. 철수도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현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장이요? 네. 법정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김민수와 윤미의 만남을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어요. 이선희는 남편의 동선을 파악하고 철수는 윤미를 따라가기로 했죠. 사실 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향수도 뿌리고 결혼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철수도 윤미의 변화를 떠올렸습니다. 화장품에 신경 쓰고 옷을 새로 사고 다이어트까지 했었어요. 모든 게 김민수를 위한 것이었던 거죠. 우리 바보였네요. 이선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을 둔 줄 알았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을 믿고 살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꼭 성공시켜야 해요. 철수가 다짐했습니다. 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어요. 이선희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처음엔 충격과 슬픔뿐이었지만 이제는 분노가 생겼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우롱당할 수는 없었거든요. 꽃집을 나서면서 철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선희라는 동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두 사람의 불륜을 확실히 밝혀내고 법정에서 승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수는 결심을 다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 철수와 이선희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수시로 연락하며 각자 배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어요. 이선희는 남편 김민수의 패턴을 더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병원에서 일찍 나와 헬스장에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윤미를 만나러 갔던 거예요. 평소에는 운동복을 챙겨가는데 수요일만큼은 정장 차림으로 나갔던 것도 이상했죠. 어제 남편 가방을 뒤져봤어요. 이선희가 철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콘돔이 들어있더라고요. 우리는 피임할 필요가 없는데. 철수는 속이 뒤틀렸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철수도 윤미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수요일 전날 밤이면 항상 머리를 감고 팩을 했어요. 속옷도 새 걸로 갈아입었죠. 모든 게 김민수를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미가 철수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윤미 명의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 돈을 옮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철수가 이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봤나 봐요. 두 사람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계획적인 배신이었거든요. 철수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펜션 앞에서 대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로 했어요. 이선희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두 사람의 만남 장소와 시간을 정확히 파악했죠. 이번 수요일이 기회예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후 3시에 병원을 나간대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에요. 제 아내도 2시 반에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작전을 세웠습니다. 각자 배우자를 따라가서 만나는 장소를 확인한 뒤 펜션에서 합류하기로 했어요. 수요일 오후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윤미는 평소처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원피스를 입고 나갔어요. 철수는 거리를 두고 뒤따랐죠. 김민수도 예정대로 병원을 나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선희가 뒤에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철수는 멀리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행복해 보이네요. 이선희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동안 저렇게 즐겁게 지냈구나 싶어요. 2시간 정도 식사를 마친 뒤 김민수와 윤미는 택시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철수와 이선희도 다른 택시를 타고 따라갔어요. 펜션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리셉션에 가서 확인해 보니 김민수 명의로 방을 예약했더라고요. 몇 호실인지 알아냈어요. 이선희가 직원에게 물어봐서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층 끝쪽 방이었어요. 철수와 이선희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방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기를 켜고 문 앞에서 대기했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대화 소리만 들렸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매일이 행복해요.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철수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교 섞인 목소리였어요. 나도 그래.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가 훨씬 좋아. 김민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예요. 곧 이혼할 거니까. 철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윤미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우리 부인도 별로 의심하지 않아. 바보같이 믿고 있어. 김민수의 말에 이선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순진하기도 하죠. 윤미가 철수를 조롱하는 말을 할 때 철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녹음을 계속하며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김민수와 윤미는 앞으로의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년 봄쯤 되면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거야.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요? 최대한 숨겨놔야지. 바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든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법정에서 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1시간 정도 녹음한 뒤 철수와 이선희는 펜션을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행동에 옮길 때입니다. 철수도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참을 이유도 없었거든요. 다음 주에 직접 현장을 습격해요. 정말 그럴 건가요? 네. 확실히 마무리해야 해요. 두 사람은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붙잡아 완전히 끝장내기로 했어요. 일주일 동안 철수와 이선희는 최종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직접 현장을 급습해서 완전히 끝장을 내야 했거든요. 정말로 할 건가요? 이선희가 불안해했습니다.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두려워졌어요.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잖아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변호사도 미리 만났습니다.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며 이혼 소송 가능성을 타진해 봤어요. 충분한 증거네요.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진과 녹음 파일, 각종 영수증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거든요.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의사라면 더욱 그렇죠. 변호사의 말에 두 사람은 조금 안도했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이선희는 남편의 일정을 더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김민수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병원 마지막 진료를 마쳤어요. 그 뒤 간호사들에게는 회의가 있다고 말하고 나갔죠.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이선희가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죠? 네. 더 이상 바보로 살고 싶지 않아요. 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미가 평소처럼 거짓말을 하며 나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끓어올랐어요. 오늘은 미용실 가야 해. 윤미가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다녀와.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미에게 해주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미가 나간 뒤 철수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들이었어요. 이선희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마쳤죠. 오후 3시 두 사람은 펜션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수와 윤미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상태였어요. 정말 들어갈 건가요? 이선희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철수가 이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펜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에게 김민수가 예약한 방 번호를 확인한 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층으로 올라가면서 철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선희도 마찬가지였어요. 긴장과 분노,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복도를 조용히 걸어 해당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 같았죠. 녹음기 켜세요. 철수가 속삭였습니다. 이선희가 녹음기를 켰어요.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가요. 우리끼리만. 윤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지. 일정 만들어 볼게. 김민수도 대답했어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그래.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야. 김민수의 말에 이선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10분간 더 녹음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 배우자들을 속이는 방법, 재산 은닉 계획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해요. 철수가 이선희에게 신호했습니다. 이제 직접 문을 두드릴 시간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이선희도 옆에서 힘을 보태줬어요. 똑똑똑.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구세요? 김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철수가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어요.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가운을 급하게 걸친 김민수가 나타났어요. 철수와 이선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김민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뒤에서 윤미도 시트에 몸을 감싸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윤미도 철수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드디어 현장을 잡았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배신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이었어요. 철수와 이선희가 방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는 가운만 걸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고 윤미는 시트를 몸에 감싸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짙게 깔려 있었어요. 여보, 이건... 윤미가 말을 시작했지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25년이었어요. 25년.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믿고 살았던 25년이 이런 거였나요? 이선희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성실한 남편인 줄 알았는데 김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선희야, 이건 오해야. 오해요? 이선희가 핸드백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녹음기에서 김민수와 윤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바보같이 믿고 있어. 순진하기도 하죠. 자신들이 배우자를 조롱하던 목소리였습니다. 김민수와 윤미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혼 계획도 다 들었어요. 철수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도 충분히 있고 증거도 다 모았어요. 윤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에요? 철수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숨겨놓은 통장도 알고 있어요. 제주도 여행 계획도 다 알아요. 김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이선희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용서를 바라세요? 철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만나요. 여보, 제발. 윤미가 애원했지만 철수는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이미 만났어요.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김민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합의할 수 있어요. 위자료도 드릴게요. 합의요? 철수가 멈춰섰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합의 자려고요? 이선희도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당신 병원에도 알려야겠네요. 의사가 환자 가족과 불륜을 저지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민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의사로서의 명예도 실추될 상황이었거든요. 제발 그건 우리가 당한 만큼 당해보세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이제 법이 판단할 일이죠. 윤미가 시트를 감싸고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다시 한 번만. 다시요? 철수가 윤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저를 속였나요? 윤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펜션에 갔던 날부터요? 아니면 더 전부터요? 여보, 그만해요. 철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겠어요. 이선희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끝이에요. 두 사람은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김민수와 윤미의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철수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끝났어요.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됐거든요. 잘했어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물론이죠.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요. 펜션을 나서면서 철수는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5년의 거짓말이 끝났고 이제 진실만 남았거든요. 6개월 뒤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철수와 이선희 모두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녹음 파일과 사진, 각종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윤미는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철수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어요. 숨겨놓았던 비밀 계좌까지 모두 드러났거든요. 김민수 역시 이선희에게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에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됐어요. 병원에서도 문제가 됐죠.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등을 돌렸고 결국 사직하게 됐습니다. 속이 후련하네요. 이선희가 법원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철수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거든요. 두 사람은 법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고생한 동지였어요. 이제 뭘 하실 거예요? 이선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철수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버스 기사로 몇 년 더 일할 수 있지만 새로운 삶을 꿈꿔봐도 될 것 같았어요. 꽃집은 계속 하실 거죠? 네. 이제 혼자 힘으로 꾸려나가야죠. 이선희는 의연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눈물만 흘렸던 여자가 이렇게 강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철수는 윤미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정리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죠. 윤미는 김민수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둘 사이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제대로 될 리 없었거든요. 이선희는 꽃집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죠. 선희 씨, 어느 날 철수가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웬일이세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철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희 씨가 없었다면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였어요. 시간이 더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습니다. 처음엔 동지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하실래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이선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첫 데이트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만날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어요. 이선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40 넘어서 다시 설렌다니. 철수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배신의 상처는 깊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치유받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1년 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이었어요. 이번에는 서로를 속이지 않는
진짜 사랑이었죠. 철수는 정년을 2년 앞두고 조기 퇴직했습니다. 이선희의 꽃집을 함께 운영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행복해요. 이선희가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철수도 웃었습니다. 배신당했던 상처는 있었지만 그 상처가 두 사람을 만나게 해준 계기가 됐어요.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죠. 윤미와 김민수는 결국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불륜으로 얻은 사랑이 오래갈 리 없었거든요. 두 사람 모두 외롭게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와 이선희는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했거든요. 꽃집 문을 열면서 철수는 생각했어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요. 25년의 거짓말이 끝나고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손님에게 인사하는 이선희를 보며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